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경우 사실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은 이렇게 좋을 건 사실은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 실물 경기의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 경기가 좋으면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좋아지고,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은 주식시장은 좋을 게 없죠. 왜? 주식시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결국은 기업들의 그 성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들의 성장이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은 사실은 성장이 좀 침체되거나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 나타나는 시장 상황은 그런 부분과는 약간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약세장 하락 국면 속에서 잠깐 바운드 주는 그런 최근의 시장의 흐름.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는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제가 월요일 날 4시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월요일 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전선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터지고 있는 쪽에다가 거기서 잔치상 차려놨으니까 그냥 잔치상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굳이 다른 데 지금 눈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장이 안정적인 경기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업종, 저 업종,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업종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머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머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의 핵심은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로지 2차 전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밥상 차려진 2차 전지의 흐름에 집중하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빼먹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키워드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장세를 이루고 있는 큰 흐름 하나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수익률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이 흐름, 2차 전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요, 이것저것 또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이것만 해라. 장비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 빅5, 좀 더 이제 넓게 생각하면은 빅10 정도의 종목만 가지고서 해도 지금은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집중을 하는 가운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그 포인트에 따른 대응, 특히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와 관련된 투자의 기술적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은 많이 올라왔지만은 그렇게 크게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이 이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지금 지수는 이번에 저점이 2,370포인트를 기록을 했었어요. 2,370에서 잠깐만요. 예. 2,370에서 오늘 종가 거의 이제 2,500포인트까지 왔는데 한 130포인트 정도? 예, 이렇게 이제 올라왔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흐름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지수가 전체적인 약세 국면 속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최근 한 6개월, 한 9개월 정도의 사이클에서는 한 3번에 걸쳐서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됐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경기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 시그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고용지표죠. 고용지표가 그동안에는 미국 시장의 어떤 경기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어제 경기 그 회복 신호 쪽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가 약간 좀 주춤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유가가 또 한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요, 미국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쇼 커버링에 의한 매수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공포지수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반대 포지션의 어떤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미국 시장 상황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데드캣 바운스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데드캣 바운스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상승 흐름 속에서 좀 진정하라는 신호를 제가 자꾸 보내드리냐면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결국은 실물 경기의 흐름은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4월 초에 이제 지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통계청에서 매달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걸 보면은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산업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침체 국면이에요. 거기에 다들 아시다시피 그 IMF 이후에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 역전시킬 만한 어떤 그 정부의 아젠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보이는 게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은 주가가 130포인트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기대감을 주고는 있지만은 그 본질은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 양반은 맨날 나와서 안 좋은 소리만 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를 먼저 보잔 말이에요. 그런 하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 최근 장세 흐름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흐름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수익은 즐기되, 수익이 터지는 포인트에서는 즐기되, 이 시장의 큰 밑그림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도 그렇고 최근 시장 상황의 상승의 흐름을 사실 설명할 때 다른 거 없어요.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반대급부의 어떤 포지션 내지는 일정 정도 단기적인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런 흐름은요, 나중에 가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에 따른 반대급부의 후유증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점에서는요,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는 큰 명제를 생각하시면서 단기적인 수익은 즐기되 항상 뒤를 생각하는 그런 좀 약간 양분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은 분명히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는 별개로. 거기에서 이제 수급의 요인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최근에요, 주식형 수익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도 한 53조 원 수준.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을 보면은요, 그 지난 3월 달 중순경까지만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한 47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47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53조 원대까지 한 6조 원 정도 넘게 예탁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예탁금이 뭐 일반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그 직접 투자 자금보다는 약간 주식형 수익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객 예탁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그 랠리가 연출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체킹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다시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신용잔고의 증가는요, 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2차 전지의 어떤 이 랠리와 약간 그러니까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투기적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최근에 저점에서 잘 사면은요, 뭐 최근에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월요일날 그랬거든요. 눌림목 하루 이틀 짧게 주면 또 사면은 또
단기 수익 난다. 단기 수익 나면 또 한 5% 이상 10% 정도 수익 나면 또 때려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타남에 따라서 신용잔고도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신용은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런 머니게임이 벌어질 때는 상당히 선순환 역할을 해줘요. 왜냐? 가수요가 발생되니까 시세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반대급부가 돼버리면은 그게 다시 또 매물 압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의 증가가 선순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지금 통통 튀는, 그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 단타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지금 뭡니까?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 신용잔고의 증가라는 부분들이 가수요를 촉발시키면서 시세의 탄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할 것은 단타만 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게 고점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매몰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쌓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지만은 또 이게 나중에 골칫거리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데드캣 바운스의 흐름 하에서 고객 예탁금의 증가, 주식형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고객 예탁금의 증가, 그리고 신용잔고의 증가가 단기적인 시세 탄력을 주고 있는 그런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오늘 보면은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에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300일 이동평균선이 시장의 큰 그 저항 라인이었어요. 근데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이제 300일 이동평균선을 좀 뚫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정상적인 흐름 하에서 보면은 300일선을 뚫어낸다라고 하면 시장이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데드캣 바운스의 흐름이기 때문에 30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냈지만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기보다는 현재 장세의 흐름은 경기 침체 국면 하에서 어떤 반대급부의 어떤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냈다는 것은 오히려 점점 주가의 부담감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종목별 흐름으로 좀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은 시장의 흐름은 사실은 지금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삼성전자가 사실 안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안 빠지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지수의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주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 잔치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잔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2차 전지라는 이 주식 링 안에는요, 전국에 내놓으라는 단타 트레이더들이 다 모여 있어요. 세력들도 모여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지금은 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한쪽에서는 수익률 잔치, 한쪽에서는 지수의 안정성.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데드캣 바운스의 흐름 하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한계성, 분명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점. 이건 우리가 계산에 넣은 가운데 시장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뭐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시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최근에 보면은 뭐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좀 나오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간다라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흐름에서 나타나는 수익이 어차피 다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은 즐기되 조심하면서 즐기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차 전지 관련주라는 이 판이 벌어져 있는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마냥 넉놓고 이 수익에 그냥 휩쓸리지 말고 항상 일정 정도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이 게임에 동참하자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지금은 사실 그게 안 보여요. 지금은 막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모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엄청나게 막 그냥 거래에 막 수반되면서 엄청나게 위아래 그냥 급등나게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그냥 넉놓고서 2차 전지라는 어떤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손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 부분을 조금 잡아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되 2차 전지 관련주의 어떤 그런 흐름에 참전은 하되 우리가 일정 정도의 기준을 갖고 참전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걸릴 것을 항상 대비하면서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보면은 제가 분명히 예고를 해드립니다. 뭐 저는 이제 종목 진단 잘 안 하지만은 2, 3개월 빠르면 한 1, 2개월 늦어도 한 2, 3개월 지나면은요. 이 토마토 그 종목 진단하는 그 게시판에 2차 전지 관련주 종목들 나 물렸는데 못 팔았는데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좀 뭡니까 심플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요. 자, 그래서 오늘 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요. 뭐 장비냐 소재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종목만 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3주 전에 제가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 쪽에서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미국의 그 야구 이제 시즌이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메이저 리그하고 트리플 리그하고 트리플 A하고 더블 A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트리플 A하고 메이저 리그하고도요. 마이너 리그하고 메이저 리그의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이렇게 수익률 파티가 연출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이저 주식들하고 그 후발 주식들하고의 차이는 엄청나요. 가는 애들은 더 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2차 전지라는 전반적인 테마가 꺾이기 시작하면은요. 밑에 애들은요. 먼저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도할 시기도 안 주면서 먼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를 할 때는 핵심주만 해라.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지금 핵심주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모 신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코스모 신소재하고 코스모 화학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뭡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랬거든요. 사실은 월요일 날 보시면은요. 그 코스모 화학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시세가 빵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크게 좀 잡아 드릴게요. 이제 이날이죠. 이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거는 이날 기준으로 보면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졌다. 그래서 이격을 좁힐 것이다. 짧게 조정 들어올 것이다. 짧게 조정 들어올 때 또 저가 매수를 해라. 그리고 얘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를 하는 거고 반면에 먼저 조정을 보였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사놔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 아래에서 지금 시세들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가고 얘네들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밑에 애들은요. 먼저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탁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핵심주 중심으로 대응해라. 선발주 중심으로. 근데 그게 뭡니까?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제가 이제 올라간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뭡니까?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뭡니까? 뭐 LNF,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M,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TSI, 그 다음에 뭡니까?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 이제 이런 정도까지가 결국은 1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많잖아요. 이 안에서만 여러분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순환은 줘요. 순환 상승은 줘요. 그런데 얘네들은 시세가 워낙 짧게 단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경우는 핵심주다. 그래서 그 핵심주 중심에 대응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모, 신소재 화학,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LNF,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TSI, 뭐 캠트로니스 요 정도까지가 선발 종목들이니까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2차 전지 말씀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셨잖아요. 거래가 막 빵빵빵빵 터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안 된다. 그때는 고점이다. 근데 어제 오늘도 보면은요. 이 코스모 신소재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저께 한번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 거래가 그저께 터졌던 거래량 정도의 거래량이 됐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과열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었는데 보세요. 오늘 시세를 말아 올리면서 그저께 거래량을 돌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화학은 오히려 거래를 줄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까지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세가 2차 종목들, 3차 종목들까지 시세가 확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집단적으로 빵빵빵 시세가 터지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에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가 화력을 집중시켜야지 이게 화력이 분산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세를 못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그런 그 종착역의 어떤 시그널은 세 번째로는 시세가 2등주, 3등주까지 확산돼서 움직일 때. 근데 아직까지는 보세요. 오늘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오늘 보시면은 1등주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지 2등주, 3등주의 경우는 찌글찌글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최근에 대형주는 제가 찝어드린 종목들만 하시면 돼요. LG전자, 그다음에 뭡니까? 삼성 SDI, 그다음에 뭐 기아, 뭐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렸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완성차 종목들,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간단합니다.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먼저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머니 게임이 진행되고 하고 있다. 그 머니 게임을 즐겨라.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다만 즐기되 항상 후유증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염두에 둔 대응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축된 핵심주 전략, 그다음에 거래량 추이, 거래량의 폭발적인 증가 시점에서는 고점 시그널, 그다음에 시세가 확산되는 흐름, 이 흐름을 경계해라. 이 세 가지 생각만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월요일 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를 대응을 할 때는요. 사서 묻어두지 마세요. 지금 신규로 대응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집에 갈 때는 제로 만들어 놓고 내일 또 전투에 임해라. 제가 월요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언제 또 무너져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를 할 때는 하되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집에 갈 때는 제로 만들어 놓고 내일 또 해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포지션은 그래서 뭐냐면요. 지금 단기 수익을 즐기는 측면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즐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장의 향후 흐름을 겨냥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여전히 현금 100%를 팍 쏘는 그런 대응, 흥분해서 그렇게 쏘지 마시고요. 현금 포지션을 일정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두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버스 포지션은 여러분 계좌에 한 10% 내지는 15% 정도를 곱버스라든지 인버스 계좌는 좀 심어놓고 그러고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는 관점으로 현 장세를 대응을 하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장세 흐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지만 이 시장의 본질은 데드캣 바운스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즐기되 항상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가운데서의 대응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유튜브 방송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